저는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딜라이트의 김용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희철입니다. 바이오 분야도 있고 ICT 분야도 있고 모빌리티, 블록체인,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 와디즈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름 아는 것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든든하게 이제 밑받침이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가 더 확대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모든 기업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이 법적인 이슈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기업은 법적인 이슈가 생겨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만회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스타트업은 정말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은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쟁을 걸었다, 소송을 걸었다. 사실은 소송 이후에는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특히나 스타트업일수록 법률 이슈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법률 이슈가 잘 다뤄지지 않으면 존립에 직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규제 문제도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스타트업 쪽이거든요.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가장 규제 문제를 회피해가거나 어떤 그 위법성 요소를 없앨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법률 자문 그 시장의 그 서비스 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이 물리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뭐 ICT, 모빌리티, 블록체인 이런 쪽 이공계적인 지식과 결부해서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누구한테 책임을 부담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규범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 AI 같은 게 도입돼서 AI가 분석을 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법률적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전통적인 법률 자문 방법은 의뢰인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공문이나 이런 걸로 어떤 법률 질의서 같은 걸 받으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해 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뭐 AI든 모빌리티든 어떤 이공계 베이스의 어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 어떤 기술적인 구조라든가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논의해가고 같이 수정해가면서 법률적 의견을 같이 주는 거죠. 펌에서 전체 과정을 다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성장해서 이제 계속 나아갈 때까지 이 모든 걸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스타트업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기가 처음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자문 능력이 되는 로펌들은 좀 성장된 회사 위주로 자문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에 이제 혁신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보다 저렴한 자문 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비용 부담 없이 강연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비용 효율적, 시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이슈에 여러 변호사가 들어와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조금 더 산업 분야별로 좁지만 깊게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거 그 작은 곳 자문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함께 성장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조금 확대돼서 과연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로펌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설립되고 무엇을 위해서 운영돼야 되나, 정말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그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또 변호사 개별적으로도 사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매출이 얼마가 됐든 인원이 얼마가 됐든 그것만으로도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법률 서비스를 우리 사회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무료 소송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필요한 자문을 해드리다든지, 변호사들이 한다고 했을 때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변호사님들은 사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딜라이트는 다른 로펌들에 비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희는 설립 때부터 공익을 조직의 우선적 가치로 삼겠다라는 것을 표방을 했고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전년도 매출의 5%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조직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다른 로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랑하기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면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랑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디테크라든지 아니면 디체인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디테크 사업은 우리는 사실은 잘 못 느끼지만 장애인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1층에 상점이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층에 있는 삶이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익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아무런 그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선정에 하고 상품화되고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벌써 이제 3회째 했고 참여하는 분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거하고 유사한 기술 개발 공모전들이 많이 생기고 뭐 디지털 포용 정책 이런 유사한 또 공모전을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작은 시작이 이제 사회에 이런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정신장애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사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연구를 좀 활성화시킬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풀타임 연구자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비용을 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1% for the planet이라 해서 매출의 1%를 환경에 쓰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환경 문제에 법률 자문을 하기도 하고 해서 환경 이슈들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딜라이트에서는 제가 단순히 그 업무가 아니라 언제 어디든 그냥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거기서 뭔가 스타트업이나 여러 산업 분야의 법률적인 의견을 주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딜라이트에서는 각자 본인이 원하는 산업 분야와 뭐 스타트업 분야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서 재밌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펌이어서 저는 그게 딜라이트에서 가장 좋고, 수평적인 문화를 장려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사내 이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로펌들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로펌의 운영에 있어서도 들여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딜라이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조금 더 살기 좋아지는 곳이 된다면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만족 기쁨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딜라이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직장 속에서 뭔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